문법적인 거, 지엽적인 문제를 중학교에 내는 게 교과서는 너무 쉬워요. 이 초등학교 뭐 진짜 3학년 때 배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애들이 풀고 있으니 딱 보면 이런 느낌 들죠. 뭐 학교 영어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그게 하나의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신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내신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죠? 자, 트렌드 말씀드리기 전에 중학교 네. 내신이 어떤 건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거고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중학교 내신이 일반적으로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중학교 내신이 정말 안 좋은 면이 좀 많아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과 비교하자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완전 다르죠? 같은 내신이긴 한데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 비교하면은 뭐 시험 스타일이나 난이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것에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한다, 영어를. 그럼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리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모의고사 1학년 문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 이거 우리가 왜 풀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구조를 그려야 됩니다. 중학교 내신을 딱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교과서나 내신 보고 내가 이거 보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시험이 일단 너무 쉬워요. 텍스트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든 100점이 많이 안 나오게 만들려고 순전히 꽈 넣는 거에 이제 올인한 시험인 듯한 측면이 꽤 많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에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법 문제인데 막 투부정사의 용법, 현재 완료의 용법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헷갈려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걸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마다 약간 책을 보면서 복습이나 예습 같은 걸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그리고 학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그 의미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문제는 시험범위 나왔을 때 공부해서 100점 맞고 디테일은 까먹어도 좋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왜?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법적인 거, 지엽적인 문제를 중학교에 내는 게 교과서는 너무 쉬워요. 이 초등학교 뭐 진짜 3학년 때 배운 수준이에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애들이 풀고 있으니 딱 보면 이런 느낌 들죠. 뭐 학교 영어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또 사춘기고 바쁘잖아요.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그게 하나의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중학교 내신이 뭐 텍스트 난이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애들 실력이랑 맞지가 않으니까 학습 동기가 저하가 되는데 그래도 요새는 몇몇 학교에서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도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 문제가 없다. 줄글로 쓰는 거죠. 저희가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가 가끔씩 객관식이 없고 주관식으로만 나오죠? 그 대청중학교랑 도곡중학교 이런 데가 그렇죠. 매 시험 그런 건 아닌데 그 객관식이 아예 없을 때가 있고 시험 문제 보면은 교과서에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텍스트나 주고서 그거 읽고서 써라. 이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거다 이건데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학교만 다녀서 시험 잘 보려고 하는 애들은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장점은 이게 바로 영어 실력이다. 그렇죠. 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글쓰기 훈련을 해주는 게 없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거의 없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아예 없었어요. 글쓰기 이거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거가 아예 없었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학교에서 영어로 된 글을 첨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글쓰기 능력은 아예 무시하는 제도인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대청이나 도곡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체로 여기 근방에서 어느 정도 교육열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따로 사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있는데 학교 교육과는 좀 동떨어졌다. 근데
영어 실력 향상에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시험이다 해서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은 올바른 길이다. 왜 올바른 길이냐면은 대청 중학교 나오고 도곡 중학교 나오고 이 근방에 고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관식 마주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미리 좀 보여주고 미리 준비시키는 게 맞지요.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렇죠. 있죠. 네. 객관식만 나오니까 저희는 주관식 문제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도 주관식은 몇 개 풀어놓자 얘기를 하고 근데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주관식 풀릴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뭐 막막하죠. 네. 네.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이 최소한 이제 대치동 근교에서는 이렇게 괴리가 많이 돼 있는 게 참 안타깝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만 다녀서는 정말로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정말로 답이 없어요. 영어는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느낌이에요. 네, 시험이. 왜냐하면 네. 진짜 중학교 내신은 네. 점수를 잘 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학원을 안 다녀도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은 그게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죠, 진짜. 100점 맞은 애가 고등학교 가면은 50점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원을 안 다녀서는. 네. 참 이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뭐 저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변화가 좀 있다. 교육부나 교육 정책 방침이 객관식을 좀 줄이고 수행평가라든가 주관식을 늘리려고 네. 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학교 내신 준비를 하는데 일정 부분 준비가 돼 있다, 아이가. 그러면은 중학교 내신 준비 시간을 줄여야 된다.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 시험에 애가 90점 맞았는데 세 문제 틀려가지고 공부 시간이 줄어드냐,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맞을 때가 많아요. 일괄적으로 아이들 쫙 앉혀놓고 너희는 뭐 대청 중학교니까 대청 중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수업 진행할게. 대청 중학교에서 네가 60점을 맞던 97점을 맞던 같은 양 같은 거 풀고 똑같이 해.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둘 다 안 돼요. 97점 맞았던 애나 60점 맞는 애나 점수별로 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네. 네. 근데 여기다 갖다가 같은 방법으로 쫙 뿌린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기엔 좀 편해요. 편하죠. 네. 편하죠. 왜냐면 그냥 하나의 설명 그냥 쫙 하고 이제 설명 중심의 수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체가 학생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중심으로 이제 짜여진 수업인데 네네. 수업 준비해 온 거 말하고 설명하고 문제 좀 풀어보고 뭐 자기가 준비한 문제 그런 거 그냥 설명하면 되죠. 네. 예. 학습자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거를 캐치를 못 해주죠. 물론 이제 학습 분위기는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예. 뭔가 잘 짜임새 있는 수업이네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예민하게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런 수업이 좀 좋은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로 도움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는 설명을 내신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8번 오는데 한 2시간만 설명해도 되고 어떤 아이는 옆에 데리고 끼고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관적으로 하면 힘들다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힘든 게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봐서 아는데 나는 다 안다고요. 근데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럼 난 뭐예요? 쉬죠. 그냥 쉬는 거예요. 네. 다음 얘기할 건 뭔지 알아. 예제 같은 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이 복습인데 네. 복습 뭐 좋죠. 플러스인데 플러스긴 한데 이 플러스가 많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걸 보냐면 이만큼 저기 교재를 풀어요. 근데 다 맞아요, 거의 다. 네. 그러다가 한 5% 정도 틀려요. 왜? 네. 문제가 많으니까 대충 풀어요. 학교 시험 보면 5% 틀려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문제 대충 푸는 게 습관화가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5분의 1로 줄였으면은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5분의 1로 푸는데 그 대신에 네가 모르는 것만 틀려라. 네 아는 거 틀리면 안 돼. 아는 거 틀리면은 문제 더 많이 풀린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은 아이들 잘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열심히 풀고 안 틀리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이제 실수하긴 하는데 네. 실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애들이. 네. 중학교 내신에선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꽤 있죠. 네. 꽤 많아요. 네, 네. 고등학교는 없지만 네. 중학교는 꽤 있단 말이에요. 설명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공부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내신 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소설책을 읽힌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문법 어느 특정 부분이 약한다고 하면 그거를 플러스하게 애한테 주는 게 낫지. 그 내신 기간 내내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효율이 낮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마이너스가 됐다. 아이에 맞춰서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가 엄청 힘들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아니 뭐 수업을 안 하시냐 뭐 애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냥 선생님은 한 명만 앉혀놓고 좀 설명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만 하네. 뭐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수업이 네. 진행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수업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판단하시면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실상은 그게 더 날 수가 있죠. 그 한 명 한 명 그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그걸 다 트래킹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기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내신을 제가 한 15명만 해도 네. 기억을 못 해요, 저는. 그래서 어딘가에 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 만나기 전에 그걸 다시 보고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상기하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피곤해요. 피곤하고 손이 많이 가죠. 네. 이게 힘이 쫙 빠져요.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아이들 맞춰서 진짜 공부를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한 일이다.